거리의 소녀에게 배신당할 것을 경고받은 한 부유한 사업가가 일부러 속아 넘어가는 척하며 교묘한 함정을 팝니다. 결정적인 마지막 회의에서 그는 자신의 파트너와 비서의 배신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고 그들의 계획을 역전시켜 결국 범죄자들을 모두 체포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놓치지 않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하 주차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고 간혹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와 형광등의 지속적인 웅궁거림만이 그 고요를 깨뜨렸다. 바스케스 테크 그룹의 백만장자 설립자 리카르도 바스케스는 다음날 회의의 숫자와 계약서에 마음을 뺏긴 채 차로 걸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그가 검은색 BMW 문을 열고 운전석에 몸을 들이밀었을 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작고 단단한 손이 그의 입을 막았다. 리카르도는 눈이 커지며 본능적으로 반응하려 했지만 그의 뒤에 있는 사람의 눈빛을 느끼고는 얼어붙었다. 9살도 채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어린 소녀가 겁에 질렸지만 동시에 긴박함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낮고 날카로운 그녀의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조용히 해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들이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리카르도는 임원 투자자, 기자들로 가득 찬 방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남자였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작은 손과 아이의 절박한 표정은 그를 이해할 수 없는 서스펜스에 사로잡았다. 이 아이는 누구지? 뭘 원하는 거지? 클라라 멘데스. 그가 나중에야 알게 될 이름은 떨고 있었지만 손은 굳건히 유지했다. 그녀의 따은 머리가 흔들렸다. 그녀는 뒤를 돌아 거대한 회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그 사람들 말을 들었어요. 사장님 파트너랑 그 금발머리 여자요. 내일 사장님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될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서류에 서명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리카르도는 눈을 깜빡이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파트너인 에두아르도 모레이라와 비서인 파트리시아 노게이라. 그가 수년간 신뢰해온 사람들이었다. 그 소녀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했다. 그는 마침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밀어내고 속삭였다. 어떻게 내 채 들어왔니? 청소 아주머니가 나갈 때 문을 열어놨어요. 위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숨었어요. 클라라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굳건했다. 그들이 사장님을 비웃었어요. 사장님이 순종적인 강아지 같아서 내일 모든 게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리카르도에게 주먹으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목에 덩어리가 뭉쳤다. 수년 동안 그는 충성심이 모든 것의 기초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 한 거리의 아이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에서는 패닉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걸까? 왜 그에게 경고하는 걸까? 클라라는 그의 생각을 읽은 듯 말을 이었다. 저희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렴. 내일은 네가 될 수도 있으니. 리카르도는 깊은 숨을 쉬었다. 백미러로 10층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는 것이 보였다. 에두아르도와 파트리시아가 아마 내려오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경고가 판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리카르도는 오랫동안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지 아니면 이제껏 싸워본 적 없는 싸움을 시작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리카르도는 운전대에 손을 얹었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에서 혈관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뒷좌석에 계속 앉아 백미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마치 언제라도 누군가 나타나 그들을 끌어낼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그는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클라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익숙한 듯했다. 한마디 한마디 다 들었어요. 내일 사장님이 읽지도 않고 서명할 거라고. 웃으면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을 거라고 했어요. 리카르도는 운전대를 세게 움켜쥐었다. 에두아르도 모레이라는 20년 가까이 된 그의 파트너였다. 파트리시아는 그의 일정, 비밀번호, 습관을 아는 충실한 비서였다. 그들이 그를 배신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터무니없었다. 그러나 소녀의 눈빛은 꾸며낸 것 같지 않았다. 그것은 위험을 가까이서 본 사람의 눈빛이었다. 너는 왜 위에 있었니?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걸 들을 수 있었지? 클라라는 깊은 숨을 쉬었다.
마치 스스로에게 여러 번 반복한 이야기인 것처럼 저는 밤에 가끔 복도에 있어요. 잘 곳이 있는 곳에서 자요. 경비 아저씨는 신경 쓰지 않아요. 못 본 척하죠. 오늘 회의실 근처를 지나가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사장님을 비웃었어요. 저는 숨었어요. 제가 듣지 않았으면 사장님은 끝장이었을 거예요.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끝장! 리카르도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최근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에두아르도가 서류를 덜 검토하고 더 신뢰하라고 압박했던 방식, 파트리시아가 너무 많은 것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였던 때, 그가 들어서면 중단되던 대화들, 갑자기 클라라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더 강렬하게 속삭였다. 보세요. 그녀가 백미러를 가리켰다. 리카르도는 주차장 입구를 지나가는 두 그림자의 반사를 보았다. 그는 에두아르도의 자신감 넘치는 자세와 파트리시아의 우아한 걸음걸이를 즉시 알아보았다. 그의 속이 뒤틀렸다. 그들이 지금 여기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클라라가 뒷좌석에서 웅크리며 속삭였다. 리카르도는 거의 시동을 걸 뻔했지만 멈췄다. 도망치면 눈에 띄게 될 것이다. 평소처럼 보여야 했다. 그러나 이미 이마에 땀이 흘렀다. 그는 침을 삼키고 물었다. 왜 나를 돕는 거야? 뭘 얻으려고? 클라라는 대답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녀의 크고 축축한 눈이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빛났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당신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할 때 어떤 기분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사장님을 바보 취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리카르도는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사업이 아닌 인간애에서 오는 목의 덩어리를 느꼈다. 가진 것 없는 이 소녀가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인 진실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제국이 항상 가졌던 맹목적인 신뢰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이름과 시청하고 있는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리카르도는 시동을 끈 채로 있었다. 마치 엔진을 켜는 것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악몽을 깨우는 것 같았다. 땀으로 축축한 손과 답답한 가슴을 느끼면서 파트너와 비서가 건물에서 내려오는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을 불태웠다. 에두아르도, 그와 20년 동안 꿈과 사업을 나눈 남자, 파트리시아, 그의 모든 일상을 아는 충실한 비서, 그리고 이제 그 소녀가 그 두 사람이 단 하루 만에 그를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뒷좌석에 웅크린 클라라는 그보다 더 주에 깊은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주차장의 모든 그림자를 주시하는 전조등처럼 빛났다. 그곳에는 평범한 두려움이 없었다. 생존이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리카르도가 중얼거렸다. 나는 평생을 충성심을 믿으며 살았어. 모든 것을 신뢰를 바탕으로 쌓았어. 클라라는 턱을 들고 나이답지 않게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 당신에게 가장 많이 웃는 사람들이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뱀은 가까이 오는 사람만 문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마치 따귀처럼 들렸다. 리카르도는 관대함이 힘이라고 항상 믿었지만 이제는 바보처럼 느껴졌다. 에두아르도가 긴장을 풀고 자신이 협상을 처리하게 두라고 했던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파트리시아가 형광펜으로 표시된 서류에 서명하라고 몇 번이나 말하며 그것이 단순한 일상적인 관료주의라고 확신시켰던가. 그는 목구멍에 커져가는 덩어리를 떼어내려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들이 나를 비웃었다고 했지. 또 무슨 말을 들었니? 클라라는 무릎 위에 손을 움켜쥐고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장님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너무 믿어서 속이기가 너무 쉽다고 했어요. 그 금발머리 여자가 웃었어요. 내일 사장님이 서명하고 나면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할 거라고 했어요. 리카르도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가 힘들게 쌓아 올린 제국이 그의 손에서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 같았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그는 몸을 돌려 클라라를 응시했다. 소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한순간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임원, 고문, 투자자들의 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다. 진실이었다. 이걸 말해주려고 목숨을 걸었구나, 그렇지? 그는 자신의 감정에 놀라며 거의 속삭였다. 클라라는 피곤하지만 진심 어린 반쯤 미소를 지었다. 제가 입을 다물었으면 내일은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고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을 저도 알아요. 리카르도는 소름이 돋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얻을 것이 없는 누군가가 그의 편에 서 있었다.
그리고 비록 어린 소녀일지라도 클라라가 그를 추락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카르도는 서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헤드라이트가 도시의 차가운 밤을 비추었다. 그와 클라라 사이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외치는 것 같았다. 매번 모퉁이를 돌 때마다 그의 마음은 소용돌이쳤다. 이제는 가짜처럼 들리는 대화회의 웃음을 되새겼다. 에두아르도의 모든 몸짓과 파트리시아의 모든 미소가 숨겨진 독을 품은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았다. 정말 확실하니?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바꿀 이 이야기를 믿는 것이 두려워 중얼거렸다. 클라라, 네가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 소녀는 뒷좌석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저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도 알아요. 그들이 사장님을 비웃고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확신은 모든 말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만들었다. 리카르도는 깊은 숨을 쉬고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가 보던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던 남자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다. 대신 의심과 배신으로 얼룩진 피곤한 얼굴이 있었다. 나는 평생을 신뢰가 힘이라고 믿으며 살았어.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단순한 순진함이었을지도 몰라. 클라라는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밝아지며 앞으로 몸을 숙였다. 믿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당신을 바보 취급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누군가 함정을 준비하면서 당신을 친구라고 부른다면 그는 친구가 아니라 포식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깊이 박혔다. 리카르도는 에두아르도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몇 번이나 안았는지 생각했다. 파트리시아가 저를 믿으세요 라고 주문처럼 반복했던 횟수도 생각했다. 진실은 균열 속으로 스며드는 물처럼 멈출 수 없게 되기 시작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나를 속이려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려는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클라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 후 리카르도는 거의 비어있는 카페 앞에 차를 세웠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의 마음에 쏟아지는 눈사태를 정리해야 했다. 그는 커피를 주문했다. 클라라가 다음 식사를 언제 할지 모르는 사람의 배고픔으로 샌드위치를 개걸스럽게 먹는 동안 그들의 대조는 고통스러웠다. 그는 백만장자였고 사치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잔해와 어두운 구석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아이였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에두아르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일 준비됐나, 파트너? 역사적인 날이 될 거야. 일본인들이 좋아할 거야. 리카르도는 클라라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친구인 척하지만 그녀가 비꼬는 듯이 말했다.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어요. 리카르도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소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한 이름이 떠올랐다. 오타비오 라모스. 에두아르도가 예산 삭감이라는 구실로 해고했던 전직 조사관. 그가 판을 뒤집는 데 필요한 마지막 조각일지도 모른다. 클라라가 샌드위치를 마치는 동안 리카르도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는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리카르도는 머리가 무겁고 눈이 부은 채로 잠에서 깼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차 안에서 소녀가 입을 막았던 기억과 에두아르도와 파트리시아에 대해 그녀가 반복했던 잔인한 말들이 그를 괴롭혔다. 식탁에 앉아 그는 식욕 없이 아침 식사를 뒤적거렸다. 클라라는 그가 옷장에서 찾은 담요에 몸을 감싼 채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그 호화로운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주의 깊은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 오늘 일하러 안 가세요? 그녀가 빵 조각을 물고 물었다. 리카르도는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지금 거기에 나타나면 그들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챌 거야. 조심해야 해. 클라라는 진지하게 그를 응시했다. 아니면 이 게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누구를 믿어요? 그 질문은 도전처럼 들렸다. 리카르도는 옛 동료들, 회사 이사들, 심지어 먼 친척들까지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안전함을 주지 않았다. 그러다 오타비오 라모스에 대한 기억이 불꽃처럼 떠올랐다. 그 전직 조사관은 예산 삭감이라는 명목으로 에두아르도에 의해 해고되었다. 그 당시 리카르도는 의심 없이 믿었다. 오늘 그 결정은 다르게 들렸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기 위해 계산된 움직임 같았다. 오타비오, 그가 중얼거렸다. 그가 열쇠일 수도 있어. 몇 시간 후 그는 한적한 동네의 소박한 집 앞에 차를 세웠다.
클라라는 그와 함께 가겠다고 주장했다. 리카르도는 망설였지만 소녀의 굳건함에 설득되었다. 문이 열렸을 때 오타비오는 리카르도가 기억하는 것과 같은 단단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45세의 남자로 면도하지 않은 수염, 주의 깊은 눈 그리고 흉터로 얼룩진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리카르도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런 다음 클라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타비오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무슨 일이죠? 리카르도는 깊은 숨을 쉬었다. 어쩌면 당신이 항상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단순한 거실은 리카르도가 다니던 호화로운 사무실과 대조되었다. 클라라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리카르도는 소녀가 들었던 모든 것을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오타비오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을 지켰다. 그가 말을 마치자 전직 조사관은 짧고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발톱을 드러냈군요. 저는 에두아르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파트리시아,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웃는다는 인상을 항상 받았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리카르도가 지난밤 이후 처음으로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아무것도 없이 회의에 가면 나는 끝장입니다. 오타비오는 클라라를 보았다. 이번 꼬마 아가씨, 이 일에 휘말리는 게 두렵지 않니? 그녀는 턱을 들었다. 두렵긴 한데요. 누군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빠요. 조사관은 놀랍게도 눈썹을 치켜세웠다. 너는 용기가 있구나. 내가 아는 많은 어른들보다 더. 리카르도는 그 순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게임이 변하기 시작했다. 오타비오는 낡은 서류철을 열고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빛바랜 스티커가 가득했다. 장치가 로드되는 동안 그는 리카르도를 진지하게 응시했다. 당신은 저를 늦게 찾아왔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에두아르도와 파트리시아는 이것을 오랫동안 계획해왔어요. 우리가 어디를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이미 흔적이 있을 겁니다. 리카르도는 초조하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들은 제 모든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파트리시아는 제 일정, 서류, 심지어 여행까지 정리합니다. 에두아르도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열쇠를 그들의 손에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클라라가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들이 사장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면 사장님도 그들에 대해 아는 게 있지 않나요? 침묵이 흘렀다. 리카르도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항상 무시했던 습관, 악덕 비밀들을 알고 있었다. 오타비오는 소녀의 예리함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꼬마 아가씨 말이 맞아요. 그가 말했다. 배신자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흔적을 남기죠.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오래된 기록들을 뒤졌다. 클라라는 메모를 들고 리카르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물으며 도왔다. 아이 같은 질문은 놀라운 논리를 드러냈다. 특정 시점에 오타비오는 수상한 것을 발견했다. 불과 2년 전에 설립된 알 수 없는 회사로의 은행 송금이었다. 이것 좀 보세요. 그가 화면을 리카르도에게 돌리며 말했다. 노게이라 컨설팅. 파트리시아의 먼 사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이동된 금액 500만 달러. 리카르도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이것을 승인한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오타비오가 대답했다. 그들은 이것을 국제 컨설팅 비용으로 위장했어요. 순수한 사기입니다. 클라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이네요. 그들이 사장님 것을 훔치고 있어요. 리카르도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명세서의 모든 줄은 칼처럼 느껴졌다.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이 안에서부터 찢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에두아르도는 항상 형제에 대해 이야기했었다니. 오타비오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발견했다. 리카르도가 여행 중일 때 전자서명된 계약서, 대금 지불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령 고객들. 복잡하지만 주의 깊은 조사관에게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는 아니었다. 그들은 합병해서 당신을 속이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타비오가 설명했다. 이미 수백만 달러를 횡령했어요. 내일 회의는 모든 것을 합법화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게임을 끝내려는 겁니다. 그 후 당신은 버려질 겁니다. 리카르도는 의자에 기대에 앉았다. 폭로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러나 클라라를 보았을 때 그녀는 겁먹은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굳건함이 있었다. 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싸울 방법이 생겼어요.
리카르도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전에 꺼졌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아직 판을 뒤집을 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밤이 도시 위로 무겁게 드리워졌다. 리카르도 오타비오 클라라는 메모, 인쇄된 명세서, 증거로 가득 찬 화면에 둘러싸인 차에 식탁에 앉아 있었다.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말 한마디가 벽 너머에서 들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적들이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당신이 장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오타비오가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무지한 척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이 시간을 벌어줄 겁니다. 핵심은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리카르도는 눈살을 찌푸렸다. 즉, 순종적인 바보처럼. 오타비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평소와 같은 사람인 척하지만 미소 뒤에서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클라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 할머니는 뱀이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만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숨어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그 소녀의 말이 리카르도의 마음속에 울렸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한 아이에게 의존하는 것이 터무니없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가 수년 동안 무시했던 진실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폭로하죠? 그가 억눌린 절망의 목소리로 물었다. 오타비오는 서류철을 열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우리는 이미 서류에 증거가 있지만 반박할 수 없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백이죠. 그들은 오만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일 당신이 도발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드러낼 겁니다. 리카르도는 깊은 숨을 쉬며 대결을 상상했다. 에두아르도와의 15년 파트너십과 파트리시아에 대한 10년간의 맹목적인 신뢰의 무게를 느꼈다. 이제 기억나는 모든 미소는 독처럼 느껴졌다. 만약 잘못되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이 내가 안다는 것을 눈치채면요? 오타비오가 진지하게 그를 응시했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영원히 순진함의 흔적을 짊어지게 될 겁니다. 침묵은 클라라에 의해 깨졌다. 하지만 성공하면 당신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짓밟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리카르도는 놀라서 그녀를 응시했다. 보호소에서 자고 어두운 복도에 숨었던 이 소녀는 이제 그의 내부에서 부족했던 목소리처럼 보였다. 네오는 내 나이에 비해 용기가 너무 많구나. 그가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클라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용기만이 그들이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리카르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가 눈을 뜨자 결정은 내려졌다. 다음 날 그는 에두아르도와 파트리시아를 미소를 띤 얼굴로 마주할 것이다. 그는 취약한 척하겠지만 적절한 순간에 함정을 드러낼 것이다.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자 리카르도는 바스케스 테크 그룹 건물에 들어섰다. 차가운 에어컨은 그의 목덜미에 흐르는 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매 걸음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직원들은 평소처럼 그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지만 그날 회사의 운명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거울 엘리베이터에서 리카르도는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완벽한 정장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침착하고 순진하게 보여야 했다. 에두아르도와 파트리시아가 기대하는 대로 그것은 위험하지만 필요한 연기였다. 문이 이사층에서 열렸을 때 에두아르도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웃으며 매력적인 그의 파트너는 형제를 맞이하는 것처럼 팔을 벌렸다. 리카르도, 잘 잤나? 오늘이 바로 그 중요한 날이야. 리카르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포옹을 받아주었다. 편하게 잘 잤네, 파트너. 기대돼. 파트리시아가 가죽 서류철을 들고 바로 뒤에 나타났다. 그녀의 미소는 다정해 보였지만 눈은 비밀을 숨기는 사람의 차가움으로 빛났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모든 계약서를 검토했고 항상 그랬듯이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뒀어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리카르도는 신뢰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모든 말이 독처럼 들렸다. 복도를 따라 회의실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주머니에서 진동을 느꼈다. 오타비오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였다. 윤비 완리오. 클라라와 함께. 리카르도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물병, 정리된 서류철, 발표를 위한 화면. 에두아르도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주인의 태도로
그에게 의자를 당겨주었다. 일본인들은 2시에 도착해 그의 파트너가 양복 재킷을 고쳐 입으며 말했다. 그때까지 마지막 세부 사항만 검토하면 돼. 파트리시아가 그의 앞에 서류철을 놓고 금색 펜을 그의 손 가까이로 조심스럽게 밀었다. 그 행동은 작아 보였지만 수년간 신중하게 계획된 배신의 구체화였다. 리카르도는 미묘한 압력을 눈치채지 못하는 척하며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검토하는 척했다. 속으로는 클라라의 말을 기억했다. 그들은 사장님을 순종적인 강아지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세요. 길 건너편 카페에서 오타비오는 작은 녹음기에 연결된 이어폰을 조심스럽게 조절했다. 테이블 위에서 그는 노트북으로 일하는 또 다른 고객처럼 보였지만 모든 움직임은 계산되어 있었다. 그의 옆에서 클라라는 나이답지 않게 너무 주의 깊은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들려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타비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리카르도 주머니에 넣어둔 마이크가 작동하고 있어. 에두아르도와 파트리시아의 모든 말이 녹음될 거야. 그들이 스스로를 범죄로 몰 만큼 오만하다면 우리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될 거야. 클라라는 턱을 손에 받쳤다. 그들은 스스로를 드러낼 거예요.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이 많아요. 소녀의 목소리에 담긴 성숙함은 조사관을 놀라게 했다. 잠시 그는 이 아이가 사람들을 불신하는 법을 얼마나 힘들게 배워야 했을지 궁금했다. 그동안 회의실에서 리카르도는 순진한 남자의 역할을 계속했다. 에두아르도는 합병으로 올 이익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파트리시아는 프로젝터의 차트를 띄우며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기술적인 조항들을 설명했다. 리카르도, 여기가 핵심 중 하나입니다. 파트리시아가 손톱으로 페이지를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 서명하시면 일본인들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 보게 될 겁니다. 리카르도는 이해하기 힘든 척하며 몸을 숙였다. 솔직히 말하면 이 용어들은 저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에두아르도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정확해. 자네는 관료주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 항상 우리 손에 맡겨뒀잖아. 오만하게 말한 그 단어들은 오타비오의 이어폰에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빠르게 타이핑하며 시간과 내용을 기록했다. 클라라가 몸을 숙여 엿보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올가미에 걸고 있네요. 그렇죠? 응, 꼬마 아가씨. 오타비오가 드물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직접적인 자백이 필요해. 갑자기 리카르도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오타비오에게서 온 또 다른 짧은 메시지였다. 계속해, 그들이 자백할 준비가 됐어. 리카르도는 깊은 숨을 쉬며 무표정을 유지했다. 파트리시아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독을 숨기고 있었다. 저희를 믿으세요. 내일은 쉴 수 있을 거예요. 걱정 없이 편안한 은퇴를 상상해보세요. 리카르도는 분노를 억누르며 시선을 들었다. 쉬는 것? 매력적이네요. 에두아르도가 덫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내일이 지나면 자네는 더 이상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믿어줘. 우리가 자네가 돌본 것보다 회사를 더 잘 돌볼 테니. 녹음기는 모든 음절을 포착했다. 오타비오와 클라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부족했던 조각이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거의 전고를 가리킬 때 리카르도는 이 연극을 더 이상 오래 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두아르도의 가짜 미소, 파트리시아의 달콤하고 독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의 피는 끓어올랐다. 그러나 그는 기다려야 했다. 승리는 적절한 순간에 올 것이고 어떤 성급함도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다. 그는 망설이는 척하며 계약서를 천천히 넘겼다. 속으로는 바스켓 테크 그룹을 건설하기 위해 밤을 새웠던 기억, 힘들게 얻은 첫 고객들, 거의 그를 파산시킬 뻔했던 빚, 그리고 에두아르도가 파트너 이상의 형제라고 믿었던 때를 기억했다. 이제 그 모든 기억들은 환멸의 씁쓸한 맛으로 물들어 멀게 느껴졌다. 회의실은 숨 막혔다. 에어컨은 웅웅거렸지만 그의 가슴을 불태우는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 밖에서는 늦은 아침에 하늘이 높은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신 흰빛을 만들어냈다. 한때 성취의 상징이었던 이 공간은 이제 배신의 무대였다. 파트리시아가 그에게 몸을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독이 든 꿀처럼 부드러웠다. 리카르도, 저를 믿으세요. 제가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는 시선을 들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항상 그랬듯이.
그 문장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감의 빛은 함정이 준비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옆에 있던 에두아르도는 승리에 대한 초조함을 억누르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동안 길 건너편 카페에서 오타비오는 녹음된 부분을 주의 깊게 검토했다. 클라라는 비스킷을 씹으며 불안한 눈으로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이 이미 끔찍한 말들을 했는데요. 왜 아직 부족해요? 숫자 횡령된 돈 지휘권을 빼앗으려는 계획에 대해 말해야 하기 때문이야. 오타비오가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세부 사항이 많을수록 사건은 더 강력해질 거야. 클라라는 팔짱을 끼고 굳건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그를 바보처럼 말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야 해요. 오타비오가 씩 웃었다. 아마 변호사 대신 아이들을 더 많이 고용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회의실에서 에두아르도는 물잔을 들고 공중에 건배했다. 내일은 역사적인 날이 될 거야. 드디어 우리가 통제권을 잡게 돼. 그리고 자네, 리카르도 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을 거야. 그 문장은 독처럼 떨어졌지만 리카르도는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다. 그는 웃는 척했다. 쉬는 것. 정말 좋게 들리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오타비오에게서 온 또 다른 짧은 메시지였다. 준비됐어. 얼마 남지 않았어. 굳건하게 버텨. 리카르도는 테이블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는 에두아르도를 바라보고 파트리시아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그들을 파트너나 친구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완벽한 먹잇감이라고 믿는 위장한 포식자였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조용한 양이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때가 오면 덫에 걸린 사냥꾼은 바로 그들이 될 것이다. 정확히 오후 2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3명의 일본인 투자자가 2, 4층에 나타났다. 그들은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었고 모든 몸짓은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있었다. 에두아르도는 거의 의자에서 뛰쳐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마치 자신이 회사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얼굴에 넓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파트리시아는 바로 뒤따랐다. 존경심과 가짜 겸손함이 뒤섞인 태도로 가죽 서류철을 몸에 바싹 붙이고 고개를 숙였다. 환영합니다. 에두아르도가 약간 몸을 숙이며 외쳤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리카르도는 몇 초 동안 앉아 있다가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일어서서 굳건하게 그들과 악수했다. 그의 악수는 단호했지만 그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항상 그랬던 리더의 이미지와 게임의 일부인 순진한 척하는 모습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했다. 일본인들은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그들 중 한 명인 타나카 씨는 안경을 고쳐 쓰고 느릿한 영어로 말했다. 네, 이 파트너십이 상호 이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이죠. 에두아르도가 서둘러 발표, 슬라이드를 열며 대답했다. 바스켓스테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파트리시아는 리카르도 앞에 계약서를 놓고 금색 펜을 그의 손 가까이로 조용히 밀었다. 그 행동은 작아 보였지만 수년간 신중하게 계획된 배신이 구체화되는 순간이었다. 리카르도는 미묘한 압력을 눈치채지 못하는 척하며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서류를 열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속으로는 클라라의 말을 기억했다. 그들은 당신을 순종적인 강아지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세요. 길 건너편에서 오타비오는 이어폰으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클라라는 카페 테이블 아래에서 다리를 흔들며 초조해했다. 거의 서명하라고 하네요. 그렇죠? 응. 오타비오가 녹음기에 시선을 고정한 차에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 지금은 강철 같은 신경이 필요할 때야. 회의실에서 에두아르도는 몸을 숙여 친구에게 조언하듯이 리카르도의 귀에 속삭였다. 두려워 말고 서명해. 오늘 이후로 자네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야. 리카르도는 펜을 잡고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이 흐르게 했다. 모두가 초조하게 그를 지켜보았다. 에두아르도와 파트리시아는 승리의 눈빛을 교환했다. 일본인들은 진지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리카르도는 속으로 이제 막 쇼가 시작되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다. 막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무대는 준비되었다. 리카르도는 펜을 손가락 사이에 잡고 망설이는 것처럼 천천히 돌렸다. 방 안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고 에어컨의 웅웅거림도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에두아르도와 파트리시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정적인 승리를 목격하려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서명하는 대신 리카르도는 서류철을 침착하게 닫고 시선을 들었다. 계속하기 전에 그는 중립적인 어조로 말했다. 모두와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단순한 문장은 방에 번개처럼 내리쳤다. 파트리시아는 즉시 몸이 굳었고 손가락이 가죽 서류철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에두아르도는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속이려는 듯했다. 물론이지 리카르도, 투자자들에게 연설하고 싶다면 마음껏 하게. 리카르도는 넥타이를 고쳐 메고 테이블의 상석으로 걸어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도록 자리를 잡았다. 15년 전, 저는 신뢰가 모든 파트너십의 기초라는 생각으로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충성심과 우정이 어떤 계약보다도 더 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말은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다. 파트리시아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고 에두아르도는 불안하게 팔짱을 끼웠다. 오랫동안 리카르도가 계속했다. 저는 세부 사항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믿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듯이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항상 누군가는 이득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카르도, 파트리시아가 굳건하게 말하려 노력하며 말을 잘랐다. 우리는 합병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여기 와서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진실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을 끊고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일본인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타나카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안경을 고쳤었다. 가장 젊은 사토 씨는 눈에 띄게 흥미를 느끼며 조용히 몸을 앞으로 숙였다.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야마자키 씨는 턱을 긁으며 리카르도의 모든 몸짓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에두아르도는 통제권을 되찾으려 헛기침을 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긴장했나, 리카르도? 우리는 모두 자네가 관료주의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네. 리카르도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미소 지었다. 맞아, 에두아르도. 나는 관료주의를 싫어했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 길 건너편에서 클라라는 오타비오의 이어폰으로 들으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시작했죠. 그녀가 속삭였다. 응, 시작했어. 오타비오는 모든 순간을 녹음하며 대답했다. 지금이 그들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할 때야. 방에서 리카르도는 파트리시아가 그의 앞에 놓았던 서류철과 다른 서류철을 천천히 열었다. 그것은 더 두꺼웠고 문서와 색색의 분리기로 가득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을 때 그 소리는 둔탁한 천둥처럼 울렸다. 에두아르도와 파트리시아는 창백해졌다. 파트리시아는 막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다시 거두었다. 이게 뭐지? 에두아르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리카르도는 그 둘을 굳건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은 진정한 계약서라고 합시다. 진실의 계약서. 리카르도는 더 두꺼운 서류철을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열었다. 그 안에서 금속 클립으로 묶인 서류 뭉치를 꺼냈다. 파트리시아는 종이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리에 의자에서 움츠러들었다. 에두아르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손은 불안을 드러내며 테이블을 두드렸다. 이것들은 내부 보고서입니다. 리카르도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서류들을 돌리며 말했다. 수상한 송금, 가짜 계약서, 유령 회사들, 꼼꼼하게 구축된 2년 동안의 계획입니다. 투자자들의 눈이 가늘어졌다. 타나카 씨는 진지하게 서류들을 보며 몸을 숙였다.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에두아르도는 웃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들렸다. 리카르도,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서류들은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해석에 불과해. 해석이라고요? 리카르도는 다른 종이를 들고 유령 회사의 계약서에 있는 에두아르도와 똑같은 서명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당신의 서명입니다, 에두아르도. 알아보겠습니까?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파트리시아는 탈출구를 찾으려 헛기침을 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리카르도는 그녀가 말을 마치지 못하게 했다. 오해는 당신들이 나를 영원히 속일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건하고 날카로웠다. 나는 당신들을 믿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힘 접근 기회를 주었고 당신들은 나를 파괴하려 함으로써 보답했습니다. 길건 너 편에서 클라라는 흥분해서 카페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렸다. 제가 알았어요. 이제 그들은 도망칠 수 없어요. 오타비오는 더 자제하며 씩 웃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꼬마 아가씨. 그들의 몰락은 공개적이고 결정적이어야 해. 방에서 에두아르도는 더 이상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자네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이건 우리 손님들에게 인상을 주려는 값싼 연극에 불과해. 리카르도는 깊은 숨을 쉬었다.
마치 이 반응을 정확히 예상한 것처럼 그는 손짓으로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는 스프레드시트, 은행 명세에서 심지어 에두아르도가 경쟁자들과 수상한 만남을 가졌던 사진까지 나타났다. 여러분, 리카르도는 투자자들을 향해 말했다. 이것이 바로 합병 뒤에 숨겨진 진정한 것입니다. 성장이 아니라 혁신이 아니라 돈 세탁입니다. 일본인들은 심각한 눈빛을 교환했다. 야마자키 씨는 그의 앞에 있는 서류철을 단호하게 닫았다. 파트리시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에두아르도는 마침내 평소의 매력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목소리는 외침으로 터져 나왔다. 당신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리카르도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그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니 에두아르도, 당신들이 스스로의 무덤을 팠지. 나는 산만 가져왔을 뿐이고. 에두아르도의 외침이 아직 울리고 있을 때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경첩의 금속성 삐걱거리는 소리는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모두가 놀라서 돌아보았다. 리카르도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아는 것처럼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리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서 검은 따은 머리를 한 어린 소녀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들어왔다. 클라라, 파트리시아의 눈은 거의 얼굴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커졌다. 에두아르도는 유령을 본 것처럼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뭐? 이게 무슨 뜻이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마에 땀이 흘렀다. 리카르도는 약간 몸을 숙여 마지막 카드를 보여주는 사람의 평온함으로 그녀를 소개했다. 여러분, 이 아이는 클라라 멘데스입니다. 아마도 가장 예상치 못한 증인이지만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클라라는 굳건하게 테이블로 걸어갔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태도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만큼 용기를 전했다. 사회복지사의 발소리가 그녀 뒤에서 울렸지만 방을 지배하는 것은 그 소녀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명확하고 단호하며 거의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리카르도 씨를 속이려 할 때 저는 숨어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들었어요. 녹음도 했고요. 그 문장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파트리시아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숨이 가빠졌으며 손이 불안으로 떨렸다. 에두아르도는 웃으려 했지만 그의 웃음은 쉰소리가 났고 패닉을 드러내는 공허한 소리였다. 당신들은 거리의 아이를 믿는 건가? 그냥 아무 여자애를? 리카르도는 대답하지 않고 클라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휴대폰을 터치했고 몇 초 만에 방은 파트리시아와 에두아르도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감성적인 바보야. 내일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파트리시아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독처럼 잔인하게 방에 울려 퍼졌다. 바로 뒤이어 에두아르도의 목소리가 경멸로 가득 차서 나왔다. 그 바보의 친구인 척 15년 동안 연기했지. 그가 모든 것을 잃는 얼굴을 보면 모든 순간이 같이 있을 거야. 뒤이은 침묵은 숨 막혔다. 일본인 투자자들은 기절할 듯했다. 타나카 씨는 테이블 위에서 손을 꽉 쥐었고 그의 눈은 차가웠다. 사토 씨는 불만스럽게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쉬었고 야마자키 씨는 회복할 수 없는 수치를 목격하는 것처럼 눈을 감았다. 파트리시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 화장을 망쳤다. 에두아르도는 말을 하려 했지만 더듬기만 할 뿐 자세를 되찾을 수 없었다. 클라라는 턱을 들었고 그녀의 눈은 결심으로 빛났다. 저는 그들이 그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봤어요. 그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짓밟히고 있을 때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렴. 방 전체가 숨을 멈췄다. 에두아르도는 폭발했다. 이것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 그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리카르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에두아르도. 그저 진실일 뿐이고 진실은 항상 나타날 방법을 찾아내지. 심지어 한 아이의 손을 통해서라도. 클라라가 방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힘과 결단력으로 2명의 연방경찰 요원이 들어왔고 그 뒤를 리카르도가 며칠 전 불렀던 사립조사관인 오타비오가 따랐다. 부츠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며 그 방을 반박할 수 없는 권위로 채웠다. 오타비오, 리카르도가 무겁고 굳건한 목소리로 발표했다. 내가 추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보고서, 스프레드시트, 이메일, 그리고 은행 명세서로 가득 찬 부피가 큰 서류철을 들었다.
옆에서 한 요원은 이미 손에 체포영장을 들고 있었다. 파트리시아는 억눌린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이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려 그녀의 비싼 화장을 번지게 했고 그녀의 차가운 가면은 완전히 무너졌다. 에두아르도는 방역하려 했고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쳐서 몇몇 서류들이 마른 나무십처럼 날아갔다. 이건 꾸며낸 쇼야. 어떤 판사도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법을 알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알아. 그는 목소리가 막혔지만 예전의 자신감은 없었다. 오타비오는 동요하지 않았다. 알죠,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작업한 겁니다. 모든 거래, 모든 가짜 계약, 모든 횡령된 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모든 것에 상세한 사본을 갖게 될 것이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보던 투자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타나카 씨가 먼저 입을 열었고 리카르도를 뚫어지게 보았다. 당신의 투명성에 감사드립니다. 누가 이 테이블에서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지 명확해졌습니다. 리카르도는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은 에두아르도와 파트리시아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번 수년 동안 나는 당신들을 내 삶의 일부로 여겼고 당신들은 배신으로 보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요원이 에두아르드에게 다가갔고 그는 본능적으로 물러섰다. 당신들은 기업 사기, 횡령 돈 세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파트리시아는 의자 위에서 흐느끼며 무너졌다. 에두아르도는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의 손목에 금속성 딸깍 소리가 나며 수갑이 채워졌고 그것은 최종적인 선고처럼 방에 울려 퍼졌다. 클라라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한순간 리카르도는 그 장면이 그녀에게 너무 버거울까봐 걱정했지만 소녀는 굳건하게 주먹을 쥐고 끌려가는 악당들을 응시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도 해치지 않겠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리카르도는 그녀 옆에 웅크리고 앉아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 클라라, 그들은 더 이상 아무도 해치지 않을 거야. 에두아르도와 파트리시아가 요원들에게 끌려가는 동안 투자자들은 존경스러운 침묵을 지켰다. 마치 스캔들뿐만 아니라 삶의 교훈을 목격하는 것처럼. 몇몇은 리카르도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보여준 힘을 인정했다. 그리고 속으로는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의 끝이 아니라 배신의 죄에서 태어난 훨씬 더 큰 무언가,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몇 시간 후 회의실은 이미 비어 있었다. 침묵은 거의 이상했다. 마치 그 공간이 방금 일어난 혼란의 메아리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리카르도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다. 수년간의 무게가 천천히 새로운 느낌, 자유로움으로 대체되는 것을 느꼈다. 클라라가 그의 옆에 앉아 증거를 녹음하는 데 사용했던 휴대폰을 멍하니 만지고 있었다. 그 소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리카르도가 오랫동안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것, 희망으로 빛났다. 오타비오가 몇몇 서류를 더 들고 들어왔다. 다 끝났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에두아르도와 파트리시아는 기소될 겁니다. 언론도 이미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성은 끝났습니다. 리카르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회사는, 조사관은 씩 웃었다. 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일본인들은 합병을 취소했지만 당신과의 관계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아졌죠. 다른 투자자들도 이미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모두 당신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리카르도는 다시 깊은 숨을 쉬었다. 마치 15년 동안의 순진함의 무게가 마침내 그의 어깨에서 내려간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누군가 그에게 주었던 초콜릿 조각을 씹고 있는 클라라를 보았다. 이거 아니, 그가 시작했다. 저는 항상 제 가장 큰 재능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저를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클라라는 실제로 나이보다 더 많은 듯 진지하게 시선을 들었다. 저희 할머니는 신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잘못된 것은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믿는 것이에요. 그 문장의 단순함은 리카르드에게 계시처럼 다가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제 할머니는 매우 현명한 분이었던 것 같구나. 클라라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녀의 눈은 촉촉해졌다. 할머니는 가끔 삶 이후 네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찾도록 우리를 이상한 곳에 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리카르도는 목에 덩어리가 뭉치는 것을 느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계약도 협상도 재정적 승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옆에 앉아 모든 부가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 아이였다. 오타비오가 침묵을 깨고 헛기침을 했다. 결국 당신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군요. 리카르도 베너는 그가 동의했다. 그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었어. 다시 믿을 이유를. 밖에서 도시의 불빛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빛났다. 리카르도는 아직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부끄러워하며 미소 짓는 클라라를 바라보았고 거의 약속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다시는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야. 클라라는 마침내 집을 찾은 것처럼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배신이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할 뻔했던 바로 그곳에서 권력이 아닌 신뢰, 가족, 그리고 희망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했다.